계속하겠습니다. 펜로스 이론 중에서 또 특이한 점은 우주 시공간의 양자 중첩 상태를 프로토 콘셔스니스로 표현한 점입니다. 프로토 콘셔스니스는 플라톤의 진선미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지전능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기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유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자는 프로토 콘셔스니스를 우주의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펜로스의 객관화는 OR이라는 양자 이론과 코펜하겐 해석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코펜하겐 해석과 펜로스 OR 이론의 비교. 우주 시공간의 정체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주장했고 펜로스의 OR 양자 이론에서는 플랑크 상수보다 작은 미세한 양자 중첩의 객관적 존재라고 했고 파동함수 붕괴에 관해서는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찰 혹은 측정에 의한 붕괴라고 했고 펜로스 이론에서는 중력, 질량에 의한 자발적 붕괴 혹은 환원이라고 했으며 붕괴 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양자 점 입자라고 했고 펜로스 이론에서는 진동 입자라고 했고 적용 범위는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미시 세계에 국한한다고 했고 펜로스 이론에서는 미시세계, 중시세계, 거시세계에 모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펜로스 이론의 약점. 펜로스 이론의 두 가지 큰 기둥인 1. 의식은 양자라는 부분과 2.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중시적 물질에서 양자 구조가 존재한다는 부분이 모두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펜로스는 자신의 OR 이론을 폐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의 마취과 교수인 스튜어트 해머로프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미세소관의 튜브린이라는 고분자에서 양자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펜로스 이론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해머로프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학부를 졸업하고 의식을 알기 위하여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는 마취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신마취제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잃게 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신마취제는 뇌세포의 구조물인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 이게 마이크로튜블인데 이런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알파 튜블인과 베타 튜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소관과 결합함으로써 의식을 상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미세 소관이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세 소관과 의식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전신마취제가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튜브린이라는 고단백질의 진동을 방해함으로써 의식을 잃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미세소관을 이루는 튜브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결과로 이 고단백질에서 양자 구조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고분자에서 양자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헤므로프는 비판 세력들에 반박하여 거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 현상, 즉 거시적 양자 현상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헤므로프가 제시한 거시적 양자 현상의 사례들입니다. 1. 영국 물리학자 브레일리는 세포막 진동에서 양자 진동이 관찰되었다고 했습니다. 2.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입자들 전체가 집단적 파동함수가 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거시적 양자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3.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도 거시적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4. 고온 초전도 및 초유동에서도 거시적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뇌세포의 미세소관에서 거시적 양자 현상이 2014년 일본 연구팀에 의하여 관찰됨으로써 미세소관에 양자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므로프는 1991년 우연히 펜로스의 책인 황제의 새 마음을 읽게 되었고 이 책에서 펜로스가 의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헤므로프는 펜로스에게 자신의 연구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과학자는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펜로스는 의식의 OR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헤므로프는 뇌세포라는 물질적 구조에서 양자 구조를 관찰함으로써 펜로스의 이론과 헤므로프의 이론은 자연히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펜로스와 헤므로프의 통합 이론. 펜로스의 이론과 헤므로프의 이론을 결합하여 1994년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조화 객관화는 Orchestrated Objective Reduction OR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세포의 미세소관에 거주하는 펜로스의 양자의식 OR이 내부 혹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이에 반응하여 일반 의식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양자의식 OR이 자기 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의식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이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조율을 거쳐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혹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뇌가 반응하면은 이 정보는 뇌세포의 미세소관 양자 구조로 전달되고 이 내용은 다시 의식의 양자 구조로 전달되면은 이 의식의 양자 구조에서 오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일반 의식이 탄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